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 박사님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10가지 방법 후반부 제가 영상 2개로 나눠서 어제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님은 제가 이분의 책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모으고 있어요. 다 아직 덜 모은 것 같은데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미국 출생의 심리학 박사십니다. 뉴욕 세인트 존스 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심리학 교수로서 심리 임상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저에게 무한계 인간이라는 그 용어를 알려주신 책 제목이 뭐였죠? 모든 아이는 무한계 인간이다. 예, 그 책을 통해서 우리도 무한계 인간이 될 수 있겠구나를 알게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무한계 인간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법, 매일 성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써요. 나는 수학에 약하고 어학이 서투르고 기술적으로 잘 못하고 운동을 못한다. 난 요리를 원래 못해요 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상투적인 문구는 회피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느 분야에서든 완전히 지금과 똑같은 자신으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합니다. 나는 잘 잊어버려요. 나는 잘 까먹고 그래요. 기억력이 나빠졌어요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나면은 우리가 아이를 돌보느라고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에 소홀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평가 덕분에 기억력이나 부주의함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라는 말로 변명하면 그만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살아라, 현재에 집중해라. 근데 현재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과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자책.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내가 이 남자랑 왜 결혼했을까? 내가 그때 전공을 왜 그걸 골랐을까? 내가 왜 이 직장에 들어갔을까? 또는 내가 왜 이 집으로 이사를 왔을까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후회를 합니다. 가전제품을 샀는데 옛날에 내가 이걸 살 거 왜 그거 샀지? 항상 베스트라는 건 삶에 없어요. 하다 보면 저게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 얽매인 상태로 현재라는 시간을 다 써버린대요. 그거 생각하느라고. 나 그때 잘못했어. 후회해.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요, 24시간을 자책과 후회로 써버려도 충분할 만큼 자책하고 후회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불안한 일도 많죠.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뉴스를 보고 있으면. 근데 불안은 이런 거래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대개 자신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 때문에 지금의 자신을 속박해버리는 올감이다 라고 해요. 제가 오늘 낮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봤어요. 원래 뉴스를 안 보는데 우연히 어떤 유튜브가 끝나고 나서 자동으로 뉴스가 재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뉴스를 보게 됐는데 뉴스를 보는 내내 너무나 불안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끄고 제가 뭘 했냐면 집을 청소하고 창고 정리하고 밥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나는 잊어버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을 혹시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자책하고 있거나 미래의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자책은 부모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심어주기도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죠. 얘야, 의자 좀 갖다 줘 라고 하는데 아이가 지금 야구 보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할게요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허리가 아프기는 하다만 너는 거기서 편안히 앉아있거라 이렇게.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막 걸레질하고. 자, 이렇게 말하면 아이에게 자책감을 불러일으킨대요. 부모는요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체험을 막 얘기한대요. 너를 낳는데 무려 18시간이나 고생했단다. 너 때문에 아버지와 헤어지지 않고 사는 거야. 혼전 임신한 경우에는 너 때문에 결혼을 했어 내가. 나 원래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이 자신의 탓으로 생각합니다. 자책감을 불어넣어서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야, 조용히 좀 해. 말 좀 잘 들어. 밥 잘 먹어. 일찍 자. 공부 열심히 해. 이런 거 하나하나 하기 귀찮으니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고생했어. 너 때문에 이 결혼 생활 억지로 유지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도 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아우, 창피하다. 너 때문에 창피하다라고 해요. 외부의 힘을 빌려서 자녀들이 자신이 했던 일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합니다. 이 또한 자녀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병은 자책감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래요. 너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다. 너 때문에 아프다. 막 심장마비가 일어날 것 같아.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막 뒷목을 잡고 막 쓰러지죠. 막. 대부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누구나 걸리게 되는 병인데 자녀 탓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고 허리야 이럴 수 있잖아요. 꼭 아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너희들을 낳고 건강해졌어. 엄마가 옛날에 몸이 정말 안 좋았는데 너무 건강해졌어. 엄마가 예전에는 무거운 거 못 들었는데 너희들 키우면서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들게 됐어. 아이 몸무게가 10 몇 킬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옛날에 솔직히 처녀들이 핸드백도 쬐끄만 거 들고 다니면서 무겁다 했는데 아이를 번쩍번쩍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쌀자루도 막 들고 생수도 막 들고 이렇게 되었어요. 자,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 자책도 있지만 불안도 있어요.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자책이 있다면 그건 진실이 아니야 라고 털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아이에게 주지 않도록 조금만 노력하면 좋겠죠.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때문이래요. 내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일이 불안합니다. 전쟁, 경제, 질병 이런 것들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걸 걱정하고 싶으면 해도 좋지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평화나 번영, 건강을 불러올 수는 없다. 불안을 불러일으켰던 일들도 현실이 되고 보면 상상하던 것만큼 심하지 않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안할 때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 자, 불안은요, 무익함이래요.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알면서도 자꾸 불안하죠. 불안할 때 몇 번이라도 나에게 물어보래요.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걱정하면 그 결과 과연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전쟁, 지진, 금융위기 이런 게 있을 때, 전염병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전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신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요, 불안하거나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 때 한번 적어보래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은 무엇일까?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라고 물어보래요. 현재 지금 전염병 돌고 있는데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 다 돼가죠. 5천만 명 중에 1만 명 정도 감염을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방어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5천만 명 중에 1만 명이 감염이 된다면 실제 비율은 몇 대 몇이죠? 5천분의 1 정도. 그러니까 5,000명 중에 1명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솔직히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면 100대 1, 200대 1, 청약 같은 거 집어넣으면 정말 경쟁률 센 데는 뭐 200대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00대 1, 200대 1도 우리 당첨이 잘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100명 중에 1명 뽑히기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5,000명 중에 1명 정도 걸린다고 하면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은 확률 자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1만 명까지도 이렇게 퍼지지 않고 빨리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위생관리 잘하면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운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막 5,000명 중에 1명 정도, 10,000명 중에 1명 정도 걸리는 그런 병에 내가 걸릴 만큼 재수없거나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완벽주의자들은 막 무슨 이유를 꼭 붙여야 이걸 해야 되는 이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할 때 맨날 망설이고 성공할까? 실패할까? 못한다고 누가 창피 주지 않을까? 라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더 이상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선생님께 허락 맡아야 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요, 진짜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에 대한 자책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다 버리고 현재를 살면서 현재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약간의 모험을 해보라 라고 해요.
아무런 예약도 하지 말고 지도도 없이 자유롭게 발길 닿는 대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좋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을 신뢰하여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해외 한 달 살기 할 때마다 호텔이랑 비행기를 예약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뭘 해야지, 여기에는 뭐가 유명하지, 여기 가면 내가 꼭 뭘 해봐야 이런 게 아예 없어요.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가서 와이파이로 봐도 충분하죠. 저도 별 생각 없이 자유롭게 오늘은 뭐 하지? 오늘 생각하고 뭐 여행하기 전날에 내일 뭐 하지? 그냥 그 정도 생각, 오늘 내일 정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바뀝니다. 막상 가서 보면은 이걸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먹고 싶고 저걸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게 하고 싶고 사람은 마음이 바뀌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비난하는 습관도 있어요. 우리는 불평불만하면서 막 남을 비난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랬어. 남편이 그렇고요. 뭐 우리 애가 별로예요 라고 얘기해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교묘하고 비열한 수단이다 라고 해요. 아무리 타인을 헐뜯거나 비난해보아도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남을 비난해도 나는 변하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자신의 불행이나 실패를 변명하기 위한 구실이 될 뿐이다. 그래요. 이게 시간 낭비다 라고 합니다. 이걸 읽으니까 또 비난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요. 엄마가 어떤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느냐에 웨인 다이어 박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의 엄마는요. 자신을 노예처럼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저는 제가 노예인 줄 알았을 때 너무 불행했습니다. 나는 뭐 노예가 되려고 태어났나? 회사에서 상사의 노예,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노예, 남이 시키는 대로 결혼하니까 웬걸 남편이랑 애들 노예. 애가 똥 갈아달라면 똥 갈아주고 젖 달라면 젖 주고 밥 달라면 밥 주고 나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식모 같은 노예. 심지어 월급도 없는 노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됐죠. 나는 공주가 되고 싶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는 노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한 엄마는 나를 노예처럼 여기지 않아서 자녀들, 특히 딸이 노예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자녀의 곁에서 무엇이든 자녀의 요구대로 따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요. 아주 어린 애기는 엄마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만 아이가 조금만 자라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은 엄마는 공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주처럼 살고 있고 오늘 창고 정리하는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 다 아이들 맡겼어요. 야 이거 수건 그 선물용 수건이 되게 많았거든요. 선물용 수건 이거 다 니네가 풀어봐 라고도 하고 퍼즐 막 섞여있는 거 딱 던져주고 퍼즐 니네가 맞춰봐 하니까 아들 셋이 막 맞추더라고요. 우리가요 살면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로 비열한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막 무시당하고 나를 막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왜 저 사람은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상대가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취급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말해보래요. 그리고 나를 한번 주의 깊게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정말 실제로 여러분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상대방도 사람을 봐가면서 이제 막 그런 걸 퍼붓거든요. 내가 뭔가 만만해 보이면 나한테 이제 막 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내적으로 공주라는 걸 알게 되면 어디 가든 공주 대접을 받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공주 대접을 받아요.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면 진짜 어디를 가든 하찮은 대접을 받아요. 그 에너지가 있나 봐요. 상대방이 느껴요. 저 사람은 막대해도 되겠다라는 걸 느낍니다. 부부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대요. 혹시 부부는 딱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가고 싶고 다른 한 사람은 테니스를 치고 싶어 한다면 각각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존중해 주는 거죠. 유머 감각을 길러래요.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웃으면 즐거워지는데 어째서 화를 내며 현재라는 시간을 낭비하는가 라고 해요. 웃고 싶어서 웃으면 되는 것이지 웃음 자체에 하나하나 이유를 달 필요는 없다. 유머 감각이 있으면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웃음이라는 최고로 멋진 선물을 선사할 수 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합니다. 네, 저는 막 댄스 하면서도 막 행복해지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웃을 일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좀 웃긴 어떤 유튜브를 보거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분노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분노의 종류를 쫙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분노. 저는 돈을 되게 아껴 쓰고 돈돈 거렸기 때문에 뭐 물건 잃어버리면 정말 속상했어요. 그거 얼마짜린데 잃어버렸어. 혹은 어떤 물건은 다시는 살 수 없는 물건도 있죠. 선물 받은 거라든가 오래된 물건 같은 거.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없어진 열쇠나 지갑이 나올 리 없다. 화를 내면 오히려 찾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그래서 화를 낸다고 해서 물건이 안 찾아집니다. 화를 내면서 물건을 찾잖아요. 그럼 제가 다치더라고요. 어디에 막 피가 나거나 그러니까 막 분노하면서 설거지하면 막 그릇이 깨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에서 잃어버리면 잃어버렸구나. 나를 떠났구나. 물건에 집착하지 말자. 그 물건 때문에 내 속을 상하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세상 일에 대한 분노. 이런 거 되게 많을 수 있죠. 국내 정치나 외교, 경제 등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낼지라도 그것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관심은 가져야겠지만 화를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폭발하려고 하면 15초 동안 뒤로 밀어보래요. 그리고 나서 폭발시켜보래요. 다음은 30초 동안 참는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폭발을 지연시켜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화내는 일을 너무 즉각 반응하면 미친 사람처럼 할 수 있죠. 와 이렇게 막 오랫동안 쌓인 묵은 분노까지 다 뿜어져 나옵니다. 특히 아이들이랑 있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자주 분노를 터뜨리게 하는 상대와 화를 내고 있지 않을 때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니까 화가 안 나고 평온할 때 얘기하는 거죠. 엄마는 이럴 때 힘들고 이럴 때 좀 잘했으면 좋겠어. 남편에게도 나 이런 거 정말 화가 나고 화가 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거 화가 나.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서로가 상대를 더욱 화나게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합니다. 의미 없이 화를 내고 으르렁대는 것보다 낫다. 저는요 배고프고 졸리고 아프며 화가 난다는 진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막 머리가 복잡한 어떤 비즈니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미리 경고를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가 머리가 좀 아프니까 조용히 해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애기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아이들이라면 시끄럽게 뛰어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시끄럽다고 화를 내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애들이 시끄럽게 뛰어노는 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이가 아플 때만 가만히 있고 아플 때만 말을 안 하고 아플 때만 일찍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가 혹시 시끄럽다면 너무나 산만하다면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는요 현재를 즐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인생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무엇이든 즐겁게 하고 불평을 늘어놓거나 비현실적인 것만 원하여 시간을 낭비한 일이 없다. 인생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동시에 욕심이 많다. 소풍, 영화, 운동, 음악회 등 무엇이든 좋아한다. 도시, 농장, 산, 동물도 좋아한다. 인생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비가 내리면 비를 좋아하고 더우면 더운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현명하게 받아들이며 현실을 즐기는 특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싫어하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난처해 할 것이다. 멋지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기 때문에 호기심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고 다양한 지식을 얻으며 성공이나 실패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일에나 도전한다. 이발소에 가면 머리 깎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고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칭찬을 받으려고 지식을 과시하는 일은 전혀 없다. 어린아이나 주식 중개인, 동물들로부터도 배우려고 한다. 용접공이나 요리사들의 기술을 알고 싶어한다. 자신에게 흥미있는 것을 탐욕스럽게 추구한다. 알고 싶은 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간다.
충실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감기나 두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병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릴까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병을 치료할 힘이 자신에게는 있다고 믿는다. 자신이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다든가, 얼마나 피곤하다든가, 지병으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 등을 타인에게 퍼뜨리고 다니지 않는다. 아, 피곤해. 아, 아파. 이러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은 듯이 보인다. 게다가 일어나 있는 동안은 활발히 활동한다. 그만큼 건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의 인생을 사랑한 결과라고 합니다. 타인의 일을 이러쿵저러쿵 비평하지 않고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기에 바빠서 주위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따위에 주목할 틈이 없는 것이다. 별표할게요. 자신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기에 바빠서 주위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따위에 주목할 틈이 없는 것이다. 남이 뭐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한테 집중합니다. 꺼림칙하고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 멋진 일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그럴 생각이 있으면 지금 당장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웨인 다이어 박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벗어나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10가지 방법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